네, 오늘 오후 궁금해서는요. 70대 시아버지가 40대 며느리를 살해한 이야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배상훈 교수님, 김광삼 변호사, 김진희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가희 기자, 며느리를 살해한 이 시아버지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지난 27일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시아버지가 오전 9시 아들 집에 찾아가서 이곳에 있던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건 당일 며느리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범행 당시 아들은 집에 없었고 시아버지가 범행을 저지른 후 112에 신고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배상훈 교수님, 일단 하필 아들이 없을 때 이 범행이 벌어졌는데 이 시아버지가 좀 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시아버지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본인을 죽이려고 했다.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먼저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은 피해망상이겠죠.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근데 퇴행성 뇌질환도 있다고 하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문제는 그 현장에 가해자 피해자밖에 없는 상태고 네. 살해한 후에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처하고 횡설수설하는 형태로 봐서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까지만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이 시아버지가 퇴행성 뇌질환, 그 피해 망상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좀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했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아왔다고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종류의 어떤 범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게 예방이 가능한지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범죄이고요. 또 결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한 관리라든가 가족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가족들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혹시 근데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었을까요? 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족들끼리 관리를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누구가 항상 붙어가지고 24시간 보고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돌봄 서비스를 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이 사람을 밀착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차라리 뭔가 좀 이런 어떤 고위험군이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보면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살인과 같은 이런 범죄, 중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수를 하게 되면요. 이게 감형 사유가 됩니까? 그렇죠. 이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살인죄가요. 형법 257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살인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다 잡힌 경우와는 다르고 아니면 계획적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하는 경우는 형량이 많이 선고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일단 자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형량을 선고하는 데는 아마 참작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이 뇌와 관련된 장애랄지 예. 또 정신적인 어떤 피해망상 이런 것들이 감경 사유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배상훈 교수님, 일단은 보통 범죄자들이 범행 동기 얘기할 때 일단 심신미약, 다른 같은 거 음주했다,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데 일단 이번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일단 피해망상도 심신미약에 들어가나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어떤 다른 질환이 MRI나 이런 것으로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가 왜냐하면 퇴행성이라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의 판정을 받았는지 의사의 정확한 판정이 받았는지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가장 여기서 좀 가족들 다 슬프겠지만 이 아드님도 가장 걱정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잔혹한 이런 범죄고 안타까운 범죄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또 가장 힘든 게 이제 또 가족들이고 난감한 것도 이제 가족들일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이런 사고인데 앞으로 이런 사고 좀 뉴스에서 안 들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뭐 사실 매일 이런 소식 전해드리는데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이런 분들 좀 지속적인 관리에 좀 허점이 있지 않았을까, 좀 당국에서 좀 유심히 지켜보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